도심 내 일부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 불균형이 심해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예비 일꾼들을 소개하는 기획뉴스 시간, 경북도지사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경주시 도심의 공터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터엔 많은 쓰레기가 쌓이면서 아예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LNG, 즉 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가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상되는 겨울철 전력 피크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경북 곳곳에 내려져 있던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보다 포근하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짙어지고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가능성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2도가량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메마른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 영덕 등에는 건조경보가, 경북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전학생이나 신입생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일부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이 학생 수 불균형이 심해지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가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2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도 대구시 교육청이 적정 기준으로 삼는 평균 25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 주변에 400여 가구의 또 다른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남는 교실이 없어 이럴 경우 새 교실을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 학교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교실을 더 만든다면 운동장 한 켠에다가 지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교실 증축 문제를 학교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도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 과밀학급으로 학생 수가 많아서 고민이었던 달서구의 이 초등학교는 최근 2년 동안 전교생이 23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월서지구에 대단지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리로 아이를 데리고 또 이주를 했기 때문에 빈 교실을 교과 전담 수업으로 하는 특별실과 식당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 지원 예산도 줄어들어 학교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합구역을 장기적으로 이제 재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학교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법령에 따라 출연해야 할 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해마다 3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지만 서울시가 최근 2년 동안 648억 원을 미납하면서 60억 원 정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법령에 규정된 수도권 시도의 출연금 총 규모를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3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올해 독도 관련 교육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독도 교육 관련 예산은 5억 2,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5%가량 줄어서 교사와 학생들의 독도 탐방과 독도 지킴이 동아리 운영 등 관련 행사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누리교육 등 다른 부분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늘면서 불가피하게 독도 관련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경기, 강원교육청도 독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예비 일꾼들을 소개하는 기획뉴스 시간입니다. 대구시장 후보자들에 이어 오늘은 경북도지사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는 경상북도의 올 한 해는 도청 신청사 시대에 발맞춰 상생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권에선 재선의 김관용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3선 도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안동 출신 후 국회의원 3선 경력의 권오을 전 의원이 50대 기술론을 내세우며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고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후보 물망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인물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군의의성 청송이 지역구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남유진 구미시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지난 3년간 민주당 경북도당을 이끌어온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경북의 밝은 미래와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를 방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 지사의 3선 수성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의 부상이냐, 경북도민들의 선택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축산물과 생필품 등 28개 품목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가격 표시 미행이나 가격 부당 인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축산물 유통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행정지도와 위생검사도 강화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시정조치에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설 연휴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설 명절 전에는 주요 시설에 대해 사전 계돌하고 자율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잇따른 화학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유독물질과 관련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도 벌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귀향객들이 고향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하천 순찰을 강화합니다. 경주시 도심의 공터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터는 아예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경주시 도심의 한 주택가. 제법 넓은 공터의 이곳저곳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부서진 탁자와 침대, 전축과 액자 등 온갖 종류의 생활용품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낮에는 버리면 없고요. 밤에 버린 것 같아요. 경주시청에서 겨우 수백 미터 떨어진 주택가. 이곳은 왕복 4차선 도로 바로 옆입니다만 건축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못 쓰게 된 의자와 타이어, 냉장고까지 뒤섞여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며가면서 버리고 어느 순간 저래 많이 쌓여있대요. 인근 주택가의 공터는 대부분 상황이 비슷하지만 행정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에서 치우고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게 맞죠. 이게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경주시의 도심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이웃 간의 벽을 허물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시 자치행정과와 구군 총무부서를 통해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설과 주택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뒤 시공비 일부 지원과 조경 자문, 무료 설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관공서와 주택, 기업체 등 750여 곳이 28.9km의 담장을 허물어 35만 7,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녹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농식품부가 귀농 귀촌 가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 경북 문경과 의성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귀농 귀촌 가구 유입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도시민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공간 마련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 귀농인 대상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이주 예정 귀농 귀촌인 사전 교류 초청 행사, 성공한 귀농인 멘토 지정 등도 추진됩니다. LNG, 즉 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가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상되는 겨울철 전력 피크 대응에도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50m 길이로 늘어선 대형 가스터빈과 발전기 스팀 터빈이 일제히 가동됩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일축형 발전 설비입니다. 가동을 시작해서 최대 출력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17분. 전력 피크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능력과 효율 면에서도 단연 국내 최고입니다. 이 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연소해 1차 발전을 한 뒤 남은 열로 증기를 만들어 2차 발전을 하는 복합발전 방식으로 가동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전력은 420메가와트, 경북 북부권 7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안동댐 발전량의 4배를 넘고 대형 풍력 발전기 200대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은 약 한 420메가와트 정도로서 안동댐에서 발전하는 양이 한 4배 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시험 가동이 시작되면서 당장 다음 주로 예상되는 동계 전력 피크는 물론 여름철 전력 피크 대응에도 도움이 기대됩니다. 특히 천연가스 발전은 이산화탄소도 거의 배출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의 단점인 방사능 유출 위험도 전혀 없어서 새로운 크린 에너지 생산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발전소는 처음으로 탈질 설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그 법적 규제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로 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발전은 재작년 4월부터 4,800억 원으로 발전소 공사에 들어가 20개월 만에 발전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천연가스 발전소는 모두 60곳이며 남부발전은 부산과 신인천, 영월에 이어 4번째로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립했습니다.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는 이번 시험 가동을 거쳐 3월 말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가 오늘 경북 7곡군 외관읍에 문을 엽니다.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대구 경북 지역의 강력사건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09년 설립을 추진해 5년 만에 개소식을 갖게 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DNA 분석실과 교통화재 분석실, 약 독극물 분석실 등을 갖췄고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 경남 함양과 산청, 거창 등 3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분석도 맡게 됩니다. 한편 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광주와 대전 등 5곳에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전체 72명의 선수들 가운데 69명과 연봉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의 기여도가 컸던 채태인이 팀 내 최다 인상폭인 320%가 오른 2억 1천만 원에 계약했고 팀 중심 타자로 활약한 최영우는 가장 많은 인상액인 1억 7천만 원이 올라 4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삼성과 아직 계약하지 못한 선수는 안지만과 윤성환, 강봉규 등 3명입니다. 대구 지역 온누리 상품권 회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110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이 판매됐는데
회수된 금액은 189억 원으로 회수율이 전국 최고인 173%를 기록해 전국 평균 8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설과 추석 때 수도권의 기업체와 유관기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구매한 뒤 고향으로 온 직원들이 지역의 시장에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북도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확대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10여억 원을 들여 5세에서 19세까지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매월 7만 원씩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2014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가해 주신 분들입니다. 도의 삼리 경로당 일자리 손덕출 씨 외 7분께서 20만 원, 대구 한마음 로타리 클럽 회원 일동 30만 원, 경산시 서부이동 총무단 회원 일동 7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옥산 협화아파트 31통 태인자 통장회 주민 일동 1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옥산 협화아파트 32통 김미화 통장회 주민 일동 10만 원, 서부일동 대천교회 윤승준 담임목사 20만 원, 한서 신혼하이츠 주민 일동 20만 원, 경산시 남천면 삼성일이 경로당에서 10만 원, 경상시 남천면 체육회와 번영회에서 각각 30만 원씩, 행복나누기 가족봉사단 민향심 회장의 회원 일동 40만 원, 행복나누기 가족봉사단 청소년 동아리 따세손 회원 일동 21만 원, 경산 현대아파트 주민 일동 30만 원, 한솔 3차 아파트 노인회 박규철 회장의 회원 일동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2도 정도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주말까지는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장시간 외출을 피하셔야겠고요.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청도의 기온은 영하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7도까지 높아지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김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문경은 영하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5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청송은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은 현재 영하 2도, 경주는 영하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흐린 날씨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 차례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친 뒤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